프로이드가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고 자기를 상속할 만한 상속자라고 얘기했던 융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은 융 스스로가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면서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 그리고 유아 성욕에 대한 이론들을 거부하면서 생겨나는 일이죠.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정신분석의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 이론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분과 결별을 가져오고 융은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면서 융을 시조로 한 또 하나의 치료 방식을 개발한 거죠. 융은 분석 심리학, 애널리티컬 사이콜로지라는 쪽으로 융 학파가 형성이 됐는데 비슷한 현상이 페렌치하고도 일어났죠. 페렌치도 프로이드가 어떤 면에서는 지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페렌치는 정서, 에펙트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 치료 관계라고 하는 이 대상 관계를 중심으로 환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치료자는 환자에게 motherly와 fatherly love,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줬어야 될 그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 하는 쪽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그런데 프로이드는 초기에 인텔렉트, 지성 중심으로 지적 해석이나 지적인 통찰 중심이었는데 프로이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페렌치를 결국 내치긴 했지만 페렌치의 아이디어를 결국 다 프로이드나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페렌치가 프로이드의 어떤 그 적통에서는 계속해서 소외된 사람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릴레이셔널한 이론 쪽에서는 프로이드의 버금가는 어떤 프로이드보다 그런 릴레이셔널한 쪽에 인사이트를 가진 가장 훌륭한 분석가로서 요즘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이 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프로이드 곁에 있었던 훌륭한 정신분석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론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통합돼 나가는 쪽으로 그 당시에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보통 우리가 해석이라는 것도 지적 해석만 가지고는 내담자가 낫지 않는다는 것을 프로이트도 다 나중에 이해했어요. 정서적인 통찰,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합쳐질 때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트랜스포메이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함께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나중에 다 이해하고 요즘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프로이드와 페렌치가 합쳐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쪽에서 정신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융이안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어떤 언컨셔스에 대한 세계들, 프로이드는 우리의 무의식을 한편에서는 우리의 악이 머물러 있는 곳,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악습이 있는 곳이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어떤 본능, 억압된 본능이 있는 세계, 이런 쪽에 좀 부정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봤다고 한다면 융은 어떤 면은 우리의 잠재성, 우리의 포텐셜이 있는 곳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위스덤의 소스 오브 위스덤이라고 무의식을 이해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통찰이죠. 그래서 그 잠재력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융이 봤던 것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스덤, 그래 우리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합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런데 억압된 본능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증상은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키우는 이런 이론은 되질 않아요. 프로이드의 이론만 가지고는. 근데 융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위스덤이 머물러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개념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파워풀한 결론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견해가 합쳐지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도 풀어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 그리고 우리의 휴먼 포텐셜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 자기 각자의 귀중한 부분들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어떤 포텐셜들을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런 휴머니스틱 사이코 애널리시스의 개념과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있는 휴먼 포텐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신분석이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단순히 증상을 아픈 사람, 메디컬리 힘든 사람을 치료한다는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면 인간의 변모를 가르쳐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는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이 개념과 어떤 융의 우리의 위스덤의 소스가 위스덤의 원천이 무의식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합친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의 세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을 잘 봤던 게 에릭 프롬이라는 휴머니스트 사이코 애널리스트는 그걸 1960년대 이런 통찰을 가지고 이걸 통합해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여러 학파들을 서로가 갈등 구조라고 보지 말고 각자 봤던 그 애스펙트들을 융합해내는 노력이 현대에 와서는 많이 요구된다고 보여요.